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부자들이 백화점을 가면은 발레 파킹은 기본이고 특급 호텔 같은 룸에서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거를 골라놓고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을 잡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라는데 연간 얼마나 써야 백화점 VIP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왜 백화점에서는 이런 VIP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자들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있는 사람들을 부자들이라고 할까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한 은행에서 오래전에 한 2013년, 14년 연구조사를 했는데 부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물으니까 현금이 한 50억 있고 부동산이 한 3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50억하고 300억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시 또 불러서 그분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진짜 부자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분들 대답은 현금 200억에 부동산 500억 정도는 있어야 진짜 부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은행 경영연구소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들이 백화점 가면 발레 파킹은 기본이라 했는데 발레 파킹이 기본이 아니고 차가 가면은 매도차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무전 쳐줄 거예요. 그다음에 룸에서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골라주는 것은 매점에서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좀 부자들의 품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또 이 부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뭐 약주 좀 하고 들어오시면은 갑질한다는 이야기도 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할 겸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겸 또 VIP로서의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해드릴 겸 마케팅 전략으로 아마 호텔 방에 불러가지고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하던 말이죠. 특급 호텔 그래봐야 하루에 이분들에게는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보통 백화점에서 올려드리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알짜 중에 알짜겠죠. 그래서 아마 백화점에서는 이런 VIP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젊어진대요. 나이대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축구대표팀 취재차 우즈벡에 일주일간 다녀왔다가 예. 어제 돌아왔고요. 예. 또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선 진출 확정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박린 기자하고 연결되면 좀 따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네, 사실 좀 득점 없이 비기면서 다소 또 다른 나라 또 영향을 받아서 어부지리로 올라간 경향도 있고요. 사실 경기 후에 또 행가래까지 치면서 또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히딩크 감독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복귀설 청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그제 히딩크 감독이 국민들이 원하면 한국 감독을 또 다시 맡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표팀이 최종 예선 마지막 2경기에서 또 힘겹게 본선 티켓을 따내면서 또 실망한 축구 팬들이 히딩크를 모셔오라면서 청와대에 청원글을 남길 만큼 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히딩크 복귀설의 진원지가 국내 히딩크 재단인데요. 또 히딩크 감독의 공식 발언이 아닌데다가 또 2달 전 이야기라서 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대한축구협회도 일단은 신태용 감독 체제로 본선에 간다면서 또 가능성을 일축
명확한 상황입니다. 다만 히딩크 감독이 직접 입장을 밝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예. 또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한 히딩크 감독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축구도 그렇고 전술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또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히딩크 감독의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히딩크 감독이 2008년에는 그 러시아의 유로 4강행을 이끌기는 했지만 예. 최근에 성적이 다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또 2010년에는 러시아를 이끌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요. 네. 또 2016년에는 네덜란드 유로 본선 진출에 또 실패를 하면서 예. 또 다소 전술이 좀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고 유럽 현지에서는 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국내 언론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뜨겁죠. 네, 일단은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그렇습니까? 편인데요. 예. 아무래도 명분과 시기 모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고요. 네. 다만 또 최소한 히딩크를 만나봐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 감독의 후보들이 부족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다수 국민들이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건 예. 그만큼 축구 대표팀에 대한 신뢰가 또 굉장히 떨어졌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러시아 월드컵까지 이제 또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또 축구 대표팀이 또 이번 히딩크 복귀설을 곱씹으면서 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기력으로 또 팬심을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슈틸리케 감독이 왔을 때는 이분이 또 최고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지고 이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 있다 그러고 또 아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워낙 또 축구가 우리나라 국기다 보니까 예. 또 워낙 그 열정적인 팬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슈틸리케 감독도 성적이 좋을 때는 또 시인 그 가세 밑에서 가틸리케라 불리다가 예. 또 나중에는 뭐 슈팅 연계다 이렇게 조롱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서 축구를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는 좀 넓게 멀리 좀 바라보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LA 다저스 요즘 좀 처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프로야구 다저스가 오늘 콜로라도에게 1대9로 지면서 네. 7연패에 빠졌고요. 네. 다저스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최근 13경기에서 1승 12패에 그치면서 또 2위 애리조나에 또 10경기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러다가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 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투수 커쇼와 우드가 부상에서 돌아왔는데요. 예. 오히려 부진하고요. 또 타자 중에서는 또 벨린저와 시거가 부상을 당하면서 예. 또 요즘에 경기당 2.2점으로 굉장히 잠잠한 상황인데 예. 그 다저스가 1988년 이후에는 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또다시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캔자시티 로얄스를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십 명의 장애 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부탁하면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 이제 곧 나눌 텐데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입니다. 이야기 나눌 건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한데 글 올려주시면 좋은 글은 제가 반드시 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올려주신 게 안 좋은 글은 아니라는 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장애가 있든 없든 학교는 가야 하지 않느냐. 울매걷고 특수학교 대신에 한방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고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안에 특수학교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전체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29개요? 예. 대개 어디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까? 골고루? 25개 중에서 8개를 빼고는 대구별로 이렇게 한두 개씩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서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강서구는 현재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교남 네. 특수학교. 예. 학생들 숫자가 한 10,000명이 좀 넘죠? 장애 학생들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뭐 그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러면 학교 수는 25개 정도는 충분합니까? 지금 지역별로 이제 설치가 안 된 네. 그런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구에 살면 만약 그 구에 학교가 없으면 타구로 네.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뭐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통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지금 강서구에도 한 400명의 예. 400명 이상의 그 아동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예.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고 특히 중증 장애인 학생 중에서 예. 시설에 이제 수용되지 못하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학교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네요. 네.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폐교된 상태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특수학교를 세우겠다 그랬고, 전에 김성태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기다가 한방병원 설립하겠다 그랬고, 뭐가 네. 문제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교육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이 이미 2013년부터 예. 거기다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2016년 그 총선 때 예. 그 지역구 의원이신 지금 말씀하신 김성태 의원께서 예. 총선 어떤 공약으로 예. 여기다가 이제 국립 한방 의료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에서 제안이 된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교육청 어떤 사업과는 뭐 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배치된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당초가 학교 부지로 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다 한방병원 설립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을 줬습니까?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예. 한방의료원 설치가 어느 곳이 더 유리하고 좋을지를 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조성되면서 네. 현재 지금 공진 그 초등학교가 폐교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 혹시나 쓸 수 있는 땅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제를 해서 예. 아마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까? 그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말하기를 학교 용지에 한방병원 지을 수 있다는 건 김성태 의원이 만든 가공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네. 콧 인용을 닫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여갖고 한방병원 설립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추진해왔던 예. 특수학교 설치가 무산이 될 수는 없고요. 물론 예. 이제 물리적으로 뭐, 막는다면 조금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금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네. 그 학교 용지의 어떤 그런 법적 지위를 바꾸고, 거기다가 그 한방 의료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어떤 경우라도 거기다 한방 의료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1차적으로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교육청의 일종의 소유권을 지금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학교를 설치하든 혹은 한방 의료원을 설치하든 그래 되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예.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계시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당장은 지금 개입할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짓겠다라는 것을 네. 정식으로 도시계획 안으로 상정하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하겠죠.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크게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뭐 일종의 사전 조정 작업 같은 것을 하라고 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된다면 예. 아마 뭐 제가 보는 데는 공공 어떤 건 정책으로 충분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입니까? 그건 결코 아니죠. 그럼... 예,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들이
집값이 떨어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부산교육청에서 뭐 한 조사를 내보니까, 네. 실제 이제 그 특수학교가 있는 곳과, 네. 없는 곳의 인접 지역에, 이 집값이라든가 땅값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고, 네. 오히려 그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에 집값이 더 오른 지역도 상당히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자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집값, 땅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 보면, 마포구에 있는 그 특수학교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 미랄학교도 보면 오히려 예. 초기는 반대했습니다만 들어서면서 지역사회가 더욱더 그 특수학교의 일부 이 공동지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지역 환경이 좋아지고 지역 주민도 훨씬 더 만족해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학부모 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만한 해결을 봐달라,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쇼하지 마라 이런 외침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역 감정 대립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을 우선하면서, 예. 다른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주장이 담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 특별히 이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예.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특히 지금 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예. 가지의 그 주민들의 기대가 충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일단은 한방의료원을 자기들은 원한다. 예. 거기가 이제 중요한 허준의 탄생지이고 네. 이미 이제 강서구는 의료 특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어서 의료와 관련된 것들이 더욱더 특화된다면 지역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예. 자기들의 어떤 집값, 땅값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청이 지금 특수학교를 넣는다고 하니까 네. 특수학교도 싫지만은 반대로 한방의료원을 설치할 수 없는 어떤 그 기회 박탈에 대한 네. 이 불만이 이중적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예. 아마 아주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청취자분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4322번님인데 내 자식도 특수학교에 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적 생각은 빨리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이 필요합니다. 4204번님도 장애는 누구라도 될 수 있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세우는 것에 찬성하고 참고로 저는 마곡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집값 차이는 별로 없고 그리고 지역 정세에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허준의 어떤 탄생지다 이런 지역적인 특화 여기에 조금 강조를 하는 모양이군요. 지역 주민들이. 예,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국민적 의식이라든가, 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여러 가지 시민을 해보면, 예.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강남에서도 예. 자기 지역만 높게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시민을 요청해서, 예. 우리 도시계획원에서 일방적으로 또한 그 시민을 거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예. 우리가 이런 공적인 어떤 그 사안들을 이런 공적인 절차라든가 제도 속에서 한번 다뤄보면 예. 생각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 기피시설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쓰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언론에서도 이렇게 기피시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냥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시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언론을 글을 읽는 분들에게 선입견을 갖도록 만드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극기간 도시화를 하면서 도시 내에 각종 필요한 그 시설들이 있고요. 네. 일부 시설들이 이제 이른바 혐오 시설들도 있고, 예.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의 설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갈등을 겪어왔죠. 네. 겪어오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대개 이제 그런 시설들을 혐오 시설, 기피 시설이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서, 예.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설이 어떤 실제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고 예.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나와 어떤 생활 측면에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보다는 언론에서 그냥 선론적으로 쓰는 이제 그런 표현들에 네. 쉽게 이제 그 공감을 하면서 예.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예. 지레짐작으로 이를테면 특수학교가 기피 시설이다. 예. 사람이 어떻게 기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 해서 예. 기피 시설은 아니죠. 사람인데 어떻게 기피 시설이 되겠습니까? 조한혜정 교수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 콘크리트의 사각형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정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장애 특수학교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이해,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또 소통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숲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숲을보다는 나무를 자꾸 바라보죠. 예. 내 나무만 키우려고, 예. 내 나무의 과실만 따먹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더불어 살아가는 숲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 개개인한테 맡겨서 판단을 하기보다는 예.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예.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예. 그런 것이 어떤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관여하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서 네. 아주 그런 데서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심의를 하고 예. 또 판단을 이렇게 내려준다면 사실 이 문제 해결에 그나마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7942번님이 특수학교하고 한방학교 함께 지으면 어떻습니까? 장애를 한방에서도 연구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특수학교를 설치할 때는 예.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예. 이미 서울에서도 특수학교를 지을 때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함께 그쵸.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강서구도 예. 한 10만 만 제곱미터의 땅에 예. 반 정도만 그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 나머지 반은 커뮤니티 시설을 넣는 것으로 이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다가 한방 그 병원을 의료병원을 이제 넣는 것이 어떠냐라고 보는데.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기능적으로는 두 가지 시설이 이렇게 함께 예. 병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0886번님, 저도 6살짜리 손자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7387번님, 부모의 죄는 그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것뿐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